이번에 들으셨어요? 부동산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 찍는다고 하던데. 오, 그렇더라고요. 스마트머니에서 해외 주식, 세금 등 다양한 정보를 주는데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많은 요청이 들어왔나 봐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돼서 정부 정책이 잇따르다 보니까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VIP 고객들의 부동산 컨설팅을 맡고 있는 우리들이 이번 기회에 많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컨텐츠 타이틀은 뭔가요? 알부자? 알고 하자 부동산 자산 관리? 오, 느낌 좋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알부자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도 알부자 되고 싶네요. 저도요. 알! 부! 자, 미래세대우 부동산 컨설턴트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알부자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미래에셋대어의 부동산 컨설턴트가 부동산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보자, 알고하자 부동산 자산관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어 VIP 컨설팅팀의 허혁지의 수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수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숙희 선임 매니저입니다. 드디어 알보자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김수석님, 최근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늘었죠?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이고 코로나19 여파로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여기에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알보자라는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 상가시장, 오피스시장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신 사항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정서연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주택시장 제1편 정부 정책을 알아야 주택시장이 보인다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영향력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전망을 해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시장과 정부 정책,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알고 가야 할 포인트입니다. 올해 들어 조정을 받던 주택시장의 반등으로 규제 지역의 확대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작년 말까지 7년 동안 장기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020년 초에는 하락 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락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코로나 이슈도 컸지만 사실은 정부 정책에 의한 영향력이 더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정말 부동산 정책을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6.17 대책까지 총 21번의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정책을 알 수는 없잖아요. 특히 시장 파급력이 큰 정책,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가장 먼저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을 크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세 지역으로 구분을 하였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2018년 9.13 대책에서는 원인을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대출 규제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방광역시장 중심으로는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때 대전, 대구, 광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대대광이라는 부동산 신조어가 탄생했죠. 그런데 2018년 9월경이면 서울에서는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헬로우시티 9,500세대 입주 충격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을 때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헬리오시티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 강남권 재건축 신축 단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결국 2019년 8.12 대책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민간 택지 모두를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발표하게 됩니다. 정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라면 기본적인 택지비에 건축비 그리고 적정 이윤을 그 이상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분양가를요. 그렇다면 지금 가뜩이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데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아파트 공급이 더 줄어들지 않나요? 그 결과 수요자들이 신축이 되었거나 신축이 예정된 지역으로 몰려가게 되었고 강남 4구와 마포구 일대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4구와 마포구 일대는 그 34평 기준으로 대부분 15억이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초고가 주택의 수요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해서 12, 16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 대책에 대출 규제가 포함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15억 초과 초고가 주택시장은 크게 위축된 반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는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도권 일대의 풍선 효과가 집중적으로 일어났고요.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경우에는 올해 2월 규제 지역으로 편입하면서 대출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인지 수용성 집값은 잡히는 것 같았지만 경기 외곽 지역의 가격은 더욱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고요.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어떤 게 주요한 내용인가요? 일단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포나 일부 읍면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되었고요. 지방으로는 대전과 청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또 거주 여건도 강화했고요. 아울러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하는 갭 투자 또는 법인 설립을 해서 하는 주택 투자도 방지하는 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더욱 강화된 대책으로 인해 규제 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은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번이나 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시장은 계속 가격을 상승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21번째 부동산 정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알고 가야 할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부동산 억제 대책으로 인한 매물 부족 현상 지속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코로나에 인한 경기 둔화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계속 부동산 억제책 가져갈까요? 수요 억제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저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 둔화로 재정 정책을 펴면서 추가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언제든 폭발할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축 아파트 입주가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2021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2020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와 도심권 공급이 향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축 물건도 거래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기존 물건 같은 1주택자라면은 파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거래 가능한 매물이 매우 부족하다.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장려했던 임대사업자 혜택 또한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으로 4년 또는 8년의 임대 의무를 해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2015년과 2018년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시장에 매물이 나올 여지 또한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매보다는 증여로 거래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물 부족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고요. 올해 7월 말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최대 10년 동안 전매 제한이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 물건일수록 더욱 매물이 귀해질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축 물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거래 가능한 매물이 당분간 개선되기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 짚고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알고 가야 할 포인트입니다. 공급 부족 현상 속의 주택 임대 시장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슈가 주택 임대차 3법입니다. 4.16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터라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현재 정책적으로 검토 중인 주택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시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 제도가 전월세 거래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소유주에게 재계약을 요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계약갱신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것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러면 5%로 제한되기 전 주택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1989년 임대기간 2년이 보장되면서 전세가가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주택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전세가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추경을 하면서 돈이 시장이 많이 풀려 있어요. 거기다가 매물도 부족하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보합 또는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고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하는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수요라면 내 집 장만을 미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할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강한 만큼 본인의 주머니 사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9억 이하의 경우 대출이 40%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주택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지역 또는 서울 외곽 지역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9억이 넘는 경우에는 대출이 줄어들거나 대출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양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대안은 신축 프리미엄과 시세 차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청약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고 가야 되는 포인트, 알 포인트 세 가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규제 지역이 확대된다는 점, 두 번째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매물이 점점 귀해진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집 마련을 할 목적이시라면 시세 차익과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청약 시장을 고려해 보시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살펴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다음 2부에서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